자,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12.4배 발생할 수 있는 잠복 결핵 감염을 본인 부담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질병관리청이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잠복 결핵 감염 관리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먼저 이 결핵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결핵은 이 호흡기 분비물로 옮겨지는 전염병인데요. 이 환자와 접촉하는 가족 가운데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누구나 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있으나 이 결핵균이 침입한다고 해서 모두 다 발병하는 건 아니고 결핵균이 침입한 후에 체내 저항력이 약해지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결핵은 폐나 신장, 신경, 뼈처럼 우리 몸속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결핵균이 폐 조직에 감염을 일으키는 이 폐결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뭐 자주 들어봐서 좀 익숙한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결핵 같은 경우도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질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이 결핵균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 공기를 통해 전파가 되는데요. 전염성이 있는 결핵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이나 또 재채기를 하면 이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분비물 방울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서 증식하고 또 감염이 진행되는 건데, 이 전염 경로는 코로나19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좀 순식간에 감염이 되고 또 널리 전파가 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결핵은 좀 어떤가요? 결핵균 같은 경우에는 매우 또 천천히 이게 증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이 조직과 장기를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또 입맛이 없어지기도 하고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또 이 무력감이나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거나 식욕이 떨어지는 것도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체중이 감소하고 미열이 나거나 잠잘 때 식은땀을 흘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이 결핵 뭐 발생률 뭐 이런 건 좀 어떤가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이 OECD,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이 1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정부는 이 결핵 후보군인 잠복 결핵 감염 양성자의 치료를 권장하고 있기도 한 건데, 이 잠복 결핵 감염의 경우 이 결핵균에 감염돼서 이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결핵균들이 존재하지만 이게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서 이 타인에게 전파되지도 않고 또 증상도 없고, 뭐 항상균 검사라든가 흉부 X선 검사에서 정상인 경우를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 1위라고 하니까 상당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또 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더라도 그때는 정상인 것처럼 보이다가 뭐 갑자기 이게 결핵이라고 나타난다는 건데 실제 이 결핵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이 잠복 결핵 감염자 가운데 10%가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잠복 결핵 감염자 가운데 치료하지 않은 사람은 약 12.4배 이 결핵이 더 발생을 하고, 또 치료할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실제 결핵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12.4배나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놀랍고 무섭기도 한데요. 이 아이들의 경우는 좀 어떤가요? 이 어린아이들의 결핵 발병 위험률은 최대 50%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청소년이나 성인의 이 평생 결핵 발병 위험률은 5%에서 10% 정도지만 2세 미만의 이 소아는 40에서 50%로 성인에 비해 이 5배가량 높게 나타나는 건데요. 특히 중증 결핵인 이 결핵성 수막염과 좁쌀 결핵이라 불리는 이 질병은 5세 미만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 결핵 감염 후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시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뭐 주의가 필요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간 이 결핵을 앓고 있는 전국 영유아 시설 종사자가 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11건보다 27.3%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 같은 기간의 수도권은 6건에서 11건으로 83.3%나 급증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의 이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과 함께 4월부터 어린이집 교직원이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영유아 결핵 감염 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잠복 결핵 검진 대상자는 뭐 누가 되는 건가요?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사람, 또 결핵 발생을 했을 때 집단 내 전파 위험이 큰 시설, 예를 들면 이제 의료기관이나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뭐 그밖에 뭐 지역아동센터 같은 그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의무검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잠복 결핵 감염자는 당장 결핵균이 활성화돼서 전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특히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했거나 또 집단 시설에 근무 중인데 이 잠복 결핵에 감염됐다면 선제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잠복 결핵 감염 치료비는 이 산정 특례로 적용이 돼서 이 본인 부담금을 모두 지원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잠복 결핵 감염자 같은 경우에 그 검사가 나왔을 때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할 텐데 이게 뭐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잠복 결핵 감염을 치료할 때는 표준 잠복 결핵 감염 치료 방법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실시를 하는데 치료 시작한 이후에 2주 또는 4주 또 치료 종료 시까지 매달 주치 진료와 이 추적 검사를 이제 실시한다고 하고요. 네. 만성질환이 있거나 65세의 어르신에게서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할 때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됐을 때는 이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권고하고 있는데 결핵 치료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잠복 결핵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결핵 치료를 하지 않고 추적 관찰을 한다고 하고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리팜핀 제제라는 게 있는데 이걸 이제 4개월 요법으로 하던가 또는 이소니아지드 또 리팜핀 제제를 섞어서 3개월 요법으로 진행하라고 이제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이소니아지드 제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게 9개월 요법 이렇게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고 이들 약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최소 80% 이상 복용한 경우에 치료를 완료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고요. 네. 치료하지 않고 이 추적 관찰하는 경우라면 최소 2년까지 연 2회 흉부 엑스선 검사를 받아야 하고 또 결핵 관련 증상이 있다면 바로 또 결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전했고요. 잠복 결핵은 이 증상이 없지만 결핵으로 발전하면 2주 이상 기침이나 발열 또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단 결핵을 예방하려면 잠복 결핵 감염 치료부터 해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은 최근에 이 잠복 결핵 감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국내 상황에 맞게 잠복 결핵 감염 검진과 또 치료 관리를 제시하는 이 잠복 결핵 감염 관리 안내서라는 걸 발간했는데요. 이번 안내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질병관리청에서 결핵 안심국가 실행 계획에 따라 실시한 국가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사업의 효과를, 그러니까 그 결과를 연구한 내용도 개발했다고 하고요. 이 연구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국가 잠복 결핵 감염 검진 사업과 고위험군 대상관리 중장기 효과를 분석을 했고, 이후 2023년 12월까지 잠복 결핵 감염 예방관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를 하지 않으면 결핵이 12.4배 뭐 이렇게 더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이 잠복 결핵 감염자가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을 예방하는 반면, 치료하지 않으면 약 12.4배 이 결핵이 더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도 이 잠복 결핵 감염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 또 치료할 때는 위험과 이득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또 철저히 그 부작용을 모니터링할 것,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질병관리청에서 발간한 이번 안내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이 관리 안내서는 기존의 이 결핵 예방법이라든가 또 국가 결핵 관리 지침, 또 결핵 진료 지침으로 이제 흩어져 있던 잠복 결핵 감염 법률적, 행정적, 의학적 내용을 한 번에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 잠복 결핵 감염 관리 안내서는 어디에서 이걸 볼 수가 있나요? 네, 누구든지 이제 원하는 분들은 이 잠복 결핵 감염 관리 안내서를 질병관리청이나 또 결핵 제로 사이트, 또 질병보건 통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데, 내려받을 상황이 아니라서 인쇄본 책자를 보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4월 중순부터 지자체와 보건소, 민간의료기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니 거기에 가서 방문해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결핵이 의심되면 잠복 결핵 검진을 받고 감염이 됐을 때는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오늘 알려드린 잠복 결핵 감염 관리 안내서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은내일 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